공황장애로 20년을 단 한 번도 못 나온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집에서 못 나와요? 집에서 못 나와요. 나중에 수업을 들으면서 목표 액수인 월 2억을 찍었어요. 월 2억을 찍었는데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등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정말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자기계발서를 보잖아요. 자기계발서의 모든 핵심 메시지는 하나로 갑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계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생각은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생각을 내가 바꿨더니 감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거든요. 쉬운 말로 점보로들 많이 다니시죠? 근데 옛날에 좀 네. 점보러 갔는데 내가 너무 가난하고 우울하고 회사가 망한 상태로 갔어요. 점쟁이를 봤는데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치. 근데 점쟁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강물에 물이 말라도 당신의 인생에 돈은 마르지 않을 거야. 눈물 철철 나면서 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좋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희망이 생길 것 같기도 해요. 나올 때 막 울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웃으면서 나오겠지. 근데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점쟁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을 바꿨잖아요. 앞으로 희망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힘이 펄펄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마음속에서. 근데 보이지 않아, 이거.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기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치. 사람의 기분은 진동폭이거든요. 우리 기분, 그러니까 우리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사람의 이렇게 세포를 띄어서 보면 진동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분이 업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업된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잖아요. 색깔이 똑같은데 오늘따라 꽃이 너무 예쁘지 않니? 이렇게 봐요. 걸음걸이를 보면요. 기분 좋은 사람은 어떻게 걷냐면 펄짝펄짝 뛰듯이 걸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런 에너지로 만약에 고객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날따라 굉장히 좋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표정이 나가고 그러면 계약은 성사가 계속 결과는 되죠. 좋아지고. 네. 그러니까 그날따라 자기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아주 하루만 놓고 봤을 때 그런데 매일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의 축적이 쌓였을 때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 생각의 힘을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이해하면 더 이상 부정덩어리로 가는 것을 내가 가만두지 않아요. 부정적인 예전으로 간 순간 자각하죠. 자각해서 자꾸 바꾸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로 올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죠. 저는 밥 프록터라는 세계적인 대가한테 가서 정통으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 마인드를. 그래서 무작정 갔었거든요. 밥 프록터한테 공부를 하면서 더더욱 느꼈었던 것은 밥 프록터는 이미 지난 50년 이상을 전 세계적으로 그런 강의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밥 프록터를 통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한 사례가 많은 거죠. 그 생각의 힘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그것을 갖고 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인적 자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불타는 열망이 지금까지 저를 있게 했고 17년 차가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케이스를 봤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젠 인지를 합니다. 적어도 저희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지난 6,000년 동안 자기계발서를 다 보면요. 사상가, 철학자, 현자 모두가 동의한 것이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내 인생을 바꾸는 과정이다. 최근 자기계발 어떤 키워드 중에 future facing이라는 게 많이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future facing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퓨처 페이싱은 이 정신적으로 내가 리허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은 거예요? 네,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미래를 설정을 해서 리허설을 하는 거죠. 거기에 가서 리허설을 하면 어느 순간 행동으로 그 미래의 지향적인 행동이 나온다. 이런 거거든요. 밥 프록터 프로그램 중에서 이 셀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언어만 다른 거네요? 네, 언어만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셀프 이미지 트레이닝은 밖에서 보이는 우리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이너 이미지예요. 보이지 않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밖으로는 되게 예쁘고 명품을 치장했어요.
근데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바라보면요. 결과가 계속 그밖에 안 되게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티셔츠만 입고 다니는데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결과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셀프 이미지가 결국은 행동을 컨트롤하고요. 그 행동으로 결과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셀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 보통은 내가 원하는 롤 모델들을 설정을 해서 그 사람의 모습들을 가지고 와서 나의 미래의 모습을 영화처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처럼 그려서 내가 주인공이죠. 작가도 나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그 상태에 가 있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이론이 진서연 배우님이 했던 얘기랑 조금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롤모델을 가져라고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현존하는 사람 중에 따르고 싶은 그 사람을 내가 보고 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때 배우님이 무슨 얘기 하셨냐면 모든 사람은 다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완벽한 완전 슈퍼 파워한 그 사람을 그려놓고 맞아요. 그 사람과 대화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존경하더라도 그 사람을 카피하려고 해도 나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카피가 안 돼요. 결국은 나다워야 되거든요. 나다움에 여러 가지의 좋은 점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나답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놀라워요. 변화는 얼굴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지만 이 사람이 뿜어내는 그 에너지, 자신감. 예전엔 땅만 보고 다녔던 사람이 맨날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 눈을 안 마주치던 사람이 이 눈에서 광이 나요. 안광이 바뀝니다. 겉으로 치장을 해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내 셀프 이미지를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요. 저도 지난 20년 가까이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예전에 저를 보시면은 못 알아봤을 겁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누구세요도 안 할 거예요. 길을 지나가면 어둠의 그림자가.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정부터 시작해서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빛이 나는 거죠. 당연히 다이어트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다이어트만으로는 안 돼요. 이 안에서 뿜어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 빛이 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를 일으켰고. 그때 어때요? 약간 소름이 돋을 것 저는요, 같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분들의 변화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로 20년을 단 한 번도 못 나온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집에서 못 나와요. 집에서 못 나와요. 왜냐면 터널을 지나가면 숨을 못 쉬어요. 자동차로도 터널에서는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을 못 나가요. 공황장애니까. 나중에 마인드 파워 수업을 들으면서 목표 액수인 월 2억을 찍었어요. 2억을 찍었는데 공황장애를 못 나가. 돈은 찍었는데. 근데 그것 또한 깼어요. 와.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도 갔다 오시고, 제주도도 갔다 오고, 저희 스쿨에 계속 KTX 왔다 갔다 하시고. 그냥 그분의 표정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삶을 찾았다. 진짜 내 인생의 지평이 넓어졌다. 그냥 눈에서 그냥 꿀이 뚫뚫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 하나 살린 거니까. 그래서 셀프 이미지 트레이닝은 굉장히 강력하고요. 뭐 퓨처 페이싱 같은 경우는 결국 내가 스스로 바라보는 이미지를 바꿔서 내 제한을 깨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려면 새벽 5시에 이 책이 너무 그놈의 새벽 5시는 왜 5시인 거야? 이게 좀 자는 시간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직업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생체 리듬이 다르고. 네, 생체 리듬이 다르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5시 기상을 꼭 실천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 3시에 자는데 어떻게 5시에 일어나나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에너지 조절의 의미, 아침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실 이 의미가 있고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모두 다 새벽 기상을 그러니까 대부분이 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루에 5시를 2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자신의 그러니까 숙면이 제일 중요하고 기존에 일어났었던 시간에서 1시간은 좀 일찍 일어나 봐라. 1시간을 일찍 일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성공 리추얼을 하나 의식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5시에 일어나라고 드라마 봐. 그리고 이러고 뭘 할지를 모르면 이거는 그냥 자는 게 낫습니다. 자는 게 낫고 일어나서 나만의 그 루틴으로 시작을 해서 아침을 너무 행복하게 깨어나는 그 아침의 에너지가 결국은 하루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침의 에너지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벽 5시냐 아니냐가 아니라 새벽 5시는 약간 상징적으로 네. 고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나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핸드폰도 안 울리고 그렇죠. 너무 그 고요한 시간에 내가 어떤 의식을 하면서 깨냐인데 어떤 의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쓰기 프로젝트를 일어나자마자? 해봤어요. 제가. 왜냐면 쓰라 그러면요. 사실 그 감사일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천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 프로젝트를 새벽 5시 일어나자마자 5시 댓글로 이제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한 달만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요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페에 제가 글을 올리면 거기 5시에 막 댓글이 그냥 막 쏟아져요. 막 300개까지 막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목도했습니다. 5시에 일어났는데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걸 하기 시작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5시에 감사를 하려면 잠자기 전에 감사한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자야 돼. 그게 굉장히 잠재 의식은 24시간 온이 돼 있어요. 24시간 온이 돼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걸 느끼면서 자잖아요. 그러면 꿈도 달라지고 잠재의식 트레이닝이 자기도 모르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 생각했던 거를 5시에 막 쓰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삶에 굉장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달 사이에. 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간 멍 때리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퓨처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도 좋겠다. 네.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가 되게 좋은 게 고요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졸릴 때거든요. 몽롱할 때. 의식이 약간 깨어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현재처럼 상상을 하면 잠재의식에 훅 들어가요. 아주 좋은 시간대입니다. 되게 아주 효율적인 시간대. 이게 꿈인가 아닌가 네, 맞아요. 약간 그 상태.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상상을 하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상상하면 좋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지금 뭐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이거는 7년째 너무 좋았어요. 네, 7년째 사실 스테디셀러예요. 근데 예쁘기도 해. 네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셔서 5년 있다가 다시 재출간이 됐고 이걸 필사하면서 굉장히 인생이 바뀐 사람들 많이 왔어요. 이 책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유튜브에 100일 거는 제가 다 선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필사하실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당장 변화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받아 쓰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네, 맞아요. 영상 하루에 딱 10분씩 보고 받아쓰기만 해도 조금씩 변화한다는 걸 스스로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3가지를 꼽자면 이렇게 나만을 위한 필사, 뭐 감사일기, 그리고 상상하기 이 3가지만 해도 많은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이 책에도 그렇고 유튜브 보면 마음 근육이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마음에도 근육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이 신체 근육도 시간이 걸리듯이 이 멘털 피트니스도 있습니다. 근데 멘털 피트니스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모든 걸 컨트롤하기 때문이에요. 신체조차도. 내가 마음으로 신체를 정말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몸에 되게 근육이 많아요. 근육 트레이닝을 하는 게 너무 습관이 돼 있고 제 몸에 근육이 사라지면 저는 모든 걸 잃어버린 느낌이라서 근육이 사라지는 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항상 트레이닝이 되는 게 항상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잽싸게 안 넘어지거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멘틀 피트니스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마음 근육을 평소에 계속 쌓아놓잖아요. 인생 위기가 오면 예전처럼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러지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엄청 빨라지고 자기 스스로 느껴요. 내가 정말 마음 근육이 단단해졌구나. 그런 나를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스스로가 흡족함을 엄청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내가 멘탈이 유리였는데 그냥 빡 이랬는데 점점 내가 강화가 되고 있네? 이런 거에 내가 울지 않네?
그러면서 스스로 되게 칭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멘탈 피트니스도 역시 쌓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이런 필사 자체도 이제 피트니스인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왜냐면 내 스스로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주아쌤 같은 경우는 영어를 통해서 사실은 그분들의 멘탈 피트니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영어가 도구인 거죠. 왜냐면 계속 내가 그 매일의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하나 정해서 그걸 매일 해본다. 이것만으로도. 이게 뭐든. 이게 진짜로 맞는 말인 게 저희 그 후기를 보면은 수강생들이 저는 영어를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뭐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바뀌었어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거를 이뤄낼 수 있어? 매일 했어가 나한테 엄청나게 성취감을 준 거고. 루틴을 바꾼 거고 마음 근육 훈련도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내가 기존에 했었던 나쁜 습관도 없애졌던 거고 사실은. 그리고 기상 시간도 바뀌었던 거고 그리고 나만의 루틴을 계속 나를 위한 어쨌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존감이 올라간 거고 그게 이제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네. 그러면 조성희님은 우울하진 그러니까 조성희님은 항상 행복해요? 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만 저도 역시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있죠. 다. 누구나 있는데 저는 그 극복이 굉장히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제 마음속에 저 잠재의식이 트레이닝이 엄청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요. 너무 오랫동안 우울해져 있을 때 어떤 상태로 갈지도 알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전에 얼마나 찌질했는데 그 밥 프록터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미국 트레이닝을 갔을 때 자기는 기분이 나쁜 감정 5분 이상 자기 안에 담아두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자신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오기는 하지만 오죠.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없지만 적어도 내가 그걸 인지하는 거죠.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래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겨울이 왔다. 그러면 지금 겨울이구나.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연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그릇의 사람이 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뭔가를 받으려면 나는 그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치. 내가 안 변하고.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되는 과정이구나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기서 내가 그럼 배워야 될 레슨이 뭘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어려움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여기서 나에게 준 레슨이 무엇이지? 그 레슨을 배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 마음에는 그 꿈틀한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어려운 거지. 난 변화를 좀 해보고 싶어. 얘기를 들어보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당장 뭘 내가 좀 시작하면 좋을까? 라고 한다면 3가지만 내가 이걸 해봐. 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입니다. 하루에 3가지만. 3가지만. 마음이 우러나지 않아도 일단 써라. 일단 써봐요. 그런데 가능한 그 쓸 때는 쓰는 그 내용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쓸 때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 배운 것이 있다는 거에 진심으로 한번 감사를 해보는 거예요. 느껴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잠재의식이 감정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자꾸 느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자극하고 싶다면 느껴보라. 그리고 상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상을 하면 할수록 상상력이 강화돼요. 그래서 원하는 걸 딱 설정을 해놓고 마음속에서 계속 상상을 하는데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가 상상이 되게 좋은 시간대입니다. 그때 약간 멍 때릴 때 잠재의식에 훅 들어갈 수 있는 시간대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10분 필사.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필사 책으로 이렇게 2권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어떤 분은 이거 1000일 필사를 하셨어요. 와. 1000일 되는 날 얼마나 자기의 삶이 변했는지를 곰이 사람이 되겠네요. 마늘과 쑥을 마늘이랑 쑥이야. 1000일 동안 그 1000일 동안 동굴에서 나오셨더라고요. 인간이 되어서.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1000일째 필사.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편지와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저희 스쿨로 오셨어요. 야, 너무 진짜 감동이겠다. 감동이었고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신데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 라이프트윈 구독자님들께 이런 미션을 드리면서 뽑아서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네. 여기서 댓글로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구체적인 결심이나 느낀 바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은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둘 다 엄청나게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 도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몇 분을 드려야 될까요? 몇 분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10분을 뽑을까요? 10분이요? 네. 그러면 10분을 저희가 뽑으면 저희가 10분을 선물로 더 드릴게요. 라이프틴에서. 정말요? 네. 그럼 20명인가요? 20명. 우와, 이거 가자. 엄청나게 쏘는 건가요? 그 정도 써야죠. 와, 네. 역시 주았습니다. How awesome. 너무 사실 네. 비슷한 부분 뭐냐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이제 영어를 가르치지만 사실 네. 저도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 영어를 통해서 나도 될 수 있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너무 찌질했던 사람인데 영어 하나 조금 잘하게 돼서 자신감이 생겨서 성격도 변하고 꿈도 키운 거거든요. 내가 이 업을 왜 하나라고 생각해보면 네. 어렸을 때 그런 과정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조성희님도 보면은 어렸을 때 그 찌질했던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변화를 원했고 꾸준히 부단히 내가 노력해서 지금 이 모습이 된 거고 네. 이렇게 된 과정을 다른 사람도 느끼게 하고 싶어서 맞아요. 우리가 이 업을 하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만났을 때 너무 저는 끌림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같은 업을 하고 있고 사람 내 성장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모시고 싶었었고 오늘 이렇게 흔쾌히 와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 고맙습니다. 마지막 네. 말씀 클로징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고 그냥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라이프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우리 주아쌤이랑 또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분은 또 큰 인사이트를 받으시고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여기 온 또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 이 생각 트레이닝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계속 하시면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화이팅!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